1억대의 물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애플도 스마트폰 시장에 강하게 지금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폴더블 여러분들 못 잡으셨던 분들 이제는 다시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3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폰, 우리가 폴더블 후속으로 봐야 할 아이폰 13 출시에 따른 수혜, 그 중에서도 대장주 탑5를 제가 오늘 싹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되세요. 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행복 파트너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9월 유망 섹터 탑 3로 알려드렸던 섹터 중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이미 폴더블은 한번 쫙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자, 요런 급등세들을 내가 미리 잡아내지 못했다 했다면 일단 눌림을 기다리시고, 눌림을 기다리는 동안 또 뭘 하셔야 되느냐, 아이폰 13 출시가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가 아이폰인 만큼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단기적으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아이폰 13에 따른 우리가 출시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대장주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유망 섹터인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 13 출시에 따른 수혜, 대장이 될 만한 종목군들 탑5를 오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대 물량이 다가온다. 폴더블 후속으로 봐야 할 아이폰 13 수혜 대장주 탑5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는 항상 Y와 순서대로 진행이 되죠. 첫 번째 Y입니다. 왜 아이폰 13 관련 수혜주를 봐야 하는가? 왜?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강의를 했었죠? 바로 폴더블 관련 강의를 했었죠. 어떤 영상이었냐? 요 영상이었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요거 어떤 거였어요? 요거 있죠? 자, 삼성전자 일냈다. 애플 잡기 위한 승부수 폴더블 관련주. 여기에서 제가 스마트폰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못 보신 분들은 요거 먼저 보고 오시면 좀 더 깔끔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려드렸던 포인트가 뭐였었냐면, 일단 요거였어요.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디자인 혁신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혁신이 나오고 있다. 이 두 가지 혁신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 또 교체 주기에 따라서 작년에 이연됐었던 흐름이 이제 올해부터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자, 올해부터 작년에 이은 올해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5가지라 그랬어요. 혁신, 교체 주기, 코로나로 인해 이연된 소비가 올해 폭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요게 또 중요하죠. 화웨이는 미국 제재 때문에 거의 뭐 스마트폰 사업에서 밀려났고, LG는 자체적으로 스마트폰을 철수했기 때문에 기존의 화웨이, LG가 잡아놨었던 요 점유율을 누가 가져갈 것이느냐에 대한 제 논점이 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3개 업체가 있다고 했어요. 삼성전자, 애플, 샤오미. 일단은 중저가형 모델의 샤오미가 점유율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소비 패턴이 뭐라 그랬어요? 돈값을 하면 비싸도 산다라 그랬어요. 돈값을 하면, 그죠? 이게 이제 하이엔드라고 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도 폴더블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던 것이었고, 아이폰도 원래 사실 이 하이엔드, 즉 고품질, 그죠? 고품질 고가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았었던 게 아이폰이었던 만큼 아이폰 이번 13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몇몇 가지 이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 무려 얼마 1억대 팔겠다라고 하면서 애플의 자신감이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 13의 스펙을 딱 뜯어놨더니 뭘 이제 볼 수가 있겠느냐. 자, 보시면 일단은 아이폰 12에 이어서 아이폰 13도 전 세계에서 1억대를 팔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 다음 노치 축소, 카메라 강화, 요게 이제 포인트죠. 그러니까 아이폰 13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게 생겼을 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특징점들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이폰 13 눈에 띄는 스펙으로는 노치 축소, 카메라 성능 향상, 위성 통신 기술 탑재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서 많은 이제 또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게 최근에 위성 통신 기술 기능 탑재인데 요거는 또 나중에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노치가 뭐느냐? 노치는 아이폰 화면 검은 윗부분에 검은 직사각형 형태로 움푹 파인 부분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치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풀스크린을 방해해서 단점으로 꼽혀왔었다고 하죠. 그래서 업계에선 아이폰 13에서 노치 크기를 전작보다 대폭 축소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자, 이 노치를 축소한다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뭐가 늘어나요? 디스플레이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노치 관련 애들은 비교적 좀 악재인 거고 반대로 디스플레이 관련 애들은 호재인 것이죠. 또한 카메라 성능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초광각 렌즈가 탑재되고 AI 기반 사진 필터 기능이나 전문가용 동영상 편집 기능, 프로레스 기능이 추가될 전망이다. 아무래도 최근에 유튜버들이 또 많은 시장에서 스트리머들도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계속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는 유동 인구들도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 촬영, 그 다음에 시청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이폰도 이에 따라서 이 영상 쪽 관련해가지고 카메라 기능도 높게 하고, 그 다음에 편집 기능까지도 추가한다라는 전망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성 통신 기능도 눈에 띈다라고 하는데 업계에선 아이폰 13에 5G나 LTE가 터지지 않는 지역에도 긴급 상황 시 전화가 가능하도록 저 외에도 위성 통신 기능이 지원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폰 12만큼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이폰 12는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 모델로 6개월 만에 1억대 이상 팔렸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애플은 이번 아이폰 13에 탑재할 A15 프로세서 주문량을 1억 개까지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면서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위해서 부품을 주문했던 걸 감안하면은 이번에도 자신감을 내비친 거죠. 자, 애플은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수요가 감소한 데다가 스마트폰 교체 주기도 길어졌기 때문이고 전작인 아이폰 12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었기 때문에 과연 그 바로 다음 출시가 되는 아이폰 13도 기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인데요. 자, 이 부분은 사실 부정적인 전망보다도 저는 좀 긍정적인 전망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포인트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역대 최대 저장 용량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1TB래요. 1TB. 왜 이렇게 용량? 사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많은 용량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즘은 이제 영상 촬영, 편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용량이 많으니까 이에 따라서 최대 저장 용량을 높게끔 키운다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좀 집중해서 봤는데 리포트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얘네들을 먼저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이폰, 9월은 아이폰의 달이라고 하면서 휴대폰 부품 관련해가지고 DB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이번 달에 나왔어요. 자, 아이폰 13 공개 및 출시가 임박이 됐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자, 14일날 공개 행사를 거친 이후에 24일날 공식 출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관련 주식들 단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뭐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 카메라 성능 강화, 배터리 용량 증가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우리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다? 디스플레이가 업그레이드 됐다. 두 번째 카메라 성능이 강화됐다. 세 번째 배터리 용량이 증가했다. 자, 그래서 부품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뭐냐? 첫 번째 LTPO. 이게 무엇이에요? 로우. 아우, 이 영어 뭐야? 너무 어려워. 요거에 대한 강의 이따가 또 해드릴게요. LTPO TFT 기술이 적용된다. 일단은 요 기술이 적용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자, 전 모델의 새로운 렌즈, 센서 시프트 안정화 기술이 채택될 것이다. 그 다음에 초광각 카메라도 개선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다시피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요. 배터리 용량뿐만 아니라 메모리 용량도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국내 여러 부품업체가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 나오죠.
아이폰 12 시리즈가 워낙 흥행을 했고 아이폰 13이 외관상 큰 변화가 없어서 섣불리 흥행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자, 그것 때문에 사실 관련 주가 움직임들이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의 기대가 높으면 그 선반영돼서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가 해당 일정이 나오고 나서 그 기대감을 못 미치면은 주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대신에 기대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많이 팔린 다음에는 주가가 그 이후로 쭉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 우리가 안 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출시 이후로 큰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자, 잘 팔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 일단 첫 번째, 글로벌하게 5G 서비스가 확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체 수요가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느냐? 물론 아이폰 12가 애플이 출시한 첫 번째 5G 스마트폰이긴 해요. 한데 아이폰 보시면 스마트폰 5G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려면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처음에 스마트폰이 5G 스마트폰이 나왔다라고 가지고 저는 바로 사진 않았어요. 왜? 주변에 바꾼 사람들의 그 후기가 뭐였냐면은 야, 이 5G라고 해도 터지는 데가 없다. 아무리 지금 5G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오히려 4G보다 느리다라는 말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느냐? 일단은 5G에 대한 인프라망이 깔려 있어야, 전국적으로 깔려 있어야 내가 5G 스마트폰을 산 명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5G를 쓸 수가 있게 되는데 5G 인프라망이 채 다 깔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5G 스마트폰을 써봤자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12도 마찬가지. 그때 처음으로 냈었던 5G 스마트폰이긴 했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등등등등 전 세계적으로 아직 5G 인프라망에 깔리지 않은 상황에서 요거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 세계적으로 5G 인프라망이 좀 구축이 됨과 동시에 교체 수요가 오히려 좀 크게 나올 수 있겠다. 시장의 기대가 낮은 만큼 오히려 이게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주가는 한번 빵 뜰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부품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느냐. 첫 번째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LTPO 기술입니다. LTPO 기술. 아까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LTPO 기술. OLED랑 LTPO랑 같이 연관지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 1위 광학 모듈 업체 하반기 실적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왜? 센서 시프트 기술이 전체 라인업에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전면 3D 센싱 모듈도 수신부, 발신부 모두 공급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즉 카메라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디스플레이는 뭘 봐야 된다? 디스플레이는 OLED를 봐야 되는데, 자, OLED 중에서도 뭘 봐야 된다? LTPO를 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가 생겼고요. 두 번째는 카메라 쪽인데, 카메라 쪽에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여기에 나와있다시피 광학 모듈을 봐야 된다. 광학 모듈. 자, 요거 투자 포인트가 두 개가 생겼어요. 우리가 리포트 하나만 봤는데, 그죠? 요거 두 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아까 스마트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다섯 가지가 대표적이었죠. 다섯 번째는 아이폰 특수성은 뭐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5G 인프라망이 깔림과 함께 5G 인프라망 구축과 함께 교체 수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다섯 개의 투자 이유인 거고요.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아이폰 13 수혜주, 그 중에서도 대장주 어떤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예요. 자, 요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폰 13 아이폰 13에서 특별하게 전작과 달리 바뀐 차이는 무엇이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세 가지가 있었죠. 일단 디스플레이가 이제 커졌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더 깨끗해졌어요. 뭐 때문에? OLED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카메라 성능. 자, 카메라 모듈에 대한 증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할게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요 중에서는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광학 모듈 뭐라 그랬죠? 광학 모듈. 자, 광학 모듈.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뭐다? 광학 모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배터리와 메모리에 대한 용량이 증가했다라는 부분. 요거 세 가지 정도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투자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뽑아내면 되는 건데, 자, 보기 전에 리포트를 하나 더 볼게요. 자, 요것도 이번 달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아이폰 13 과연 잘 팔릴까라는 부분이에요. 자, 몇 가지 투자 포인트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아이폰 13 판매 호조 예상이래요. 호조 예상. 요게 어디서 나왔냐면 삼성증권에서 나왔는데, 야, 삼성증권, 여러분들. 삼성증권. 제가 왜 웃었느냐. 아이폰은 대표적으로 삼성의 경쟁 업체인데 판매 호조를 예상을 했대. 삼성증권에서. 어찌됐든 자 보겠습니다. 왜 그랬느냐.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수요층이 코로나 이후 더 두터워졌다는 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돈값을 하면 그만큼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 있더라도 더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 뭐 소상공인들 다 죽는다 해도 다 어디 줄 서 있어요? 명품 샵에 다 줄 서 있어요. 다 줄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돈값만 하면 돼요. 돈값만 하면. 오히려 비싼 애들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요. 이런 뭐 지원금 이런 것들도 자꾸 받으니까 꽁돈이 생기니까 기존에 내가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것들, 내가 돈이 없었는데 못 샀던 것들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하이엔드 그 층을 굳건히 잡아놨었던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뿐만 아니라 이제 화웨이, LG의 경쟁사 퇴출, 그러니까 즉 공급 라인이 대표적으로 1, 2, 3위가 애플, 삼성전자, 그다음에 화웨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샤오미, LG 이렇게 있었는데 화웨이 나가리 됐고, 그 다음에 LG는 자체적으로 빠졌고 하니까 3파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샤오미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기존에 쓰고 있던 얘네 화웨이와 LG 스마트폰을 쓰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에 애플 쓸 것이냐, 삼성전자 쓸 것이냐, 샤오미 쓸 것이냐인데 중저가는 다 샤오미로 넘어갔고, 삼성전자는 이제 폴더블 쪽으로 아예 그냥 빠졌고, 기존의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애플 쪽으로 다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겠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이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국 시장의 아이폰 점유율이 굉장히 더 높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중요한데, 자, TV나 가전과는 달리 스마트폰은 아직 회복 전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아이폰 12와 그 다음에 13 모두 제품 고유의 상품성보다는 내구성 소비재로서의 럭셔리 제품 판매로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이엔드 소비자의 IT 욕구 구매가 얼마나 줄어들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TV랑 가전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이엔드 제품들을 많이 샀었어요. 대표적으로 TV는 OLED, 그죠? 가전은 뭐 비스포크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비싼 애들. 이런 애들의 수요가 막 늘어났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한 번 사면은 교체 주기가 길잖아요. 길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코로나 이후에 수혜를 받았다가 다시 좀 이제 꺾이는 흐름이라면 스마트폰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회복 전 단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내에서 아이폰 판매 금지가 유일한 리스크. 요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아이폰 ASP 추이인데,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이엔드 믹스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또한 밑에 보시면 애플의 트리플 카메라 구매 추적인데, 자, 카메라 성능이 높아진 만큼 단가도 높아졌어요. 전체 예산이 27%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뭐가 중요하겠느냐? 애플의 아이폰용 카메라 구매 추정인데, 자, 센서 시프트 모듈 같은 경우에서는 누가 단독 공급한다? LG노텍이 단독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광학 모듈 중에서도 센서 시프트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누가 지금 애플 아이폰에 단독 공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LG노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G노텍 일단 첫 번째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기존에 아이폰 13 관련 수혜 중에서도 저평가 대장주
탑5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얘기를 했었던 게 단연 LG노텍이었죠. 아이폰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카메라 쪽에서는 워낙 또 지금 중요한 모듈을 단독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오늘도 그랬는데 뭐랄까 위드 코로나 이슈가 막 뜨면서 앞으로 이제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코로나와 우리가 거의 뭐 독감처럼 같이 가는 세상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뭐 항공, 여행, 투어 이런 애들 위주로 이제 또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신데 요거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높게 평가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백신을 많이 맞아도 사람들이 여행, 항공 수요가 과연 코로나 그 전보다 늘어날까에 대한 불확실성?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당장 해외여행을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막상 이게 딱 좀 꺼려질 것 같거든요. 당장에 못 갈 것 같아요. 당장에는 가더라도 한 2, 3년 정도 뒤에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분들이 좀 그러지 않을까. 특히나 해외 외국인들은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젊은 층은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대체안으로 메타버스 시장, 가상세계 시장에 지금 뛰어놀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이 지금 생겨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우리가 기대치만큼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항공, 뭐 여행 이런 애들은 기존에 사실 작년 코로나 타격을 받고 나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제 적자였지만 계속 버텨내고 있었는데 이런 보조금들이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항공, 뭐 여행 이런 쪽에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몇 개 좀 속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나중에 또 영상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된 강의를 다시 한번 좀 준비해서 진행을 해드리긴 할게요. 일단은 그건 좀 제쳐두고 이 스마트폰 시장도 이 위드 코로나 움직임에 따라서 결국 근본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산업이다라는 건데,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전방 산업 수요 및 부품 공급 측면에서 모바일 분야의 가장 큰 변화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에서 거래두기 완화가 확대되면 반도체 업종의 전방 산업 중에 모바일 수요 부품 공급이 긍정적이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부분들보다도 모바일 쪽에 긍정적이래요. 그러면서 서버와 모바일 중에 코로나 발발 이후 퀄리티 측면에서 타격이 가장 컸었던 분야가 모바일이었는데, 자, 거래두기 완화 영향으로 반도체 장비의 리드 타임이 감소해서 파운드리 및 후공정 대규모 투자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모바일 쪽이 피해를 받았던 것이 좀 컸었는데 이 부분이 점차 가파르게 해소가 될 가능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자, 언택트 수혜 제품 부담스럽지만 영향은 미미하다. 자, PC는 언택트 수혜가 뚜렷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TV는 기저효과 제외하면 언택트 관련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스마트폰은 언택트 관련 수혜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근데 무엇이냐? 2022년은 스마트폰 편안하게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언택트 관련된 IT 기기들의 영향을 정리하면은 PC와 가전은 수혜를 받았고 TV는 수혜가 있다가 소멸이 됐고, 스마트폰은 뭐냐면 무관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스마트폰은 언택트에 대한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피해는 받았어. 그 움직임들이 하반기 때부터 내년까지는 충분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난하게 22년 성장세를 시현할 스마트폰 공급망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출하량 증감률을 봤을 때 최근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이렇게 보시면 밑으로 내려보면은 스마트폰 출하량 전년 동기 증감률 추이 및 전망인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때 지금 하반기 때부터 다시금 이렇게 늘어날 전망이 좀 잡힌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인 종목의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이제 디스플레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요 OLED 중에서도 아까 뭘 보라 그랬냐면 LTPO를 보라 했어요. LTPO. LTPO. 자, LTPO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좀 더 알아야 될 건데,
이게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할게요. 자, LTPO란 무엇이느냐? 여기에서 한번 부록으로 LTPO란 LTPO. 자, 요게 무엇이느냐? LTPS 플러스 옥시드 TFT 얘를 한 기판에 올리는 거예요. 기판이 뭐라 그래서 기판. 초록 색깔 판때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저 PCB. 한 기판에 LTPS도 올리고 옥시드 TFT도 올려요. 이거를 이거를 한 기판에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OLED 회로의 구조가 이렇게 나와요. 스위칭 TFT, 구동 TFT. 각각의 역할이 뭐냐면 스위칭 TFT는요. 발광체 쪽으로 가는 회로에 전류를 쫙 내보내고 안 내보내고 이거를 결정하는 수도꼭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켜져야 그 이후로 전류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가 정해지는 것이고 구동 TFT는요. 발광체를 구동하는 데 쓰이는 TFT로 물탱크 역할을 해요. 물탱크 역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실리콘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실리콘이라는 물질의 특성상 스위치를 꺼도 중간에 전류가 샌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 밴드갭이 낮아서. 자, 요런 구조인데 요런 구조에서 실리콘이 중간에 물질이 잡혀있기 때문에 요게 스위치를 아무리 꺼도 중간에 전류가 자꾸 새요. 그러면 전류가 새는 만큼 배터리가 자꾸 빨리빨리 단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5G 시대가 오면서 배터리 사용량이 막 늘어나고 영상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배터리 사용량이 막 늘어나고 게임도 고사양 게임이 막 생겨나면서 배터리 사용 막 늘어나는데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Always On Display AOD라고 하죠. AOD 요 Always On Display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안 켜도 계속 화면은 켜져 있는 게 Always On Display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 요것 때문에 계속 배터리도 더 빨리 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뭐가 중요해졌냐면 내가 쓸 때는 즉 내가 이 스위치를 켰을 때는 전류가 흐르고 내가 스위치를 껐을 때는 전류가 안 흐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그래야지 배터리 수명을 보다 좀 길게 가져갈 수 있고 그죠? 배터리의 양을 보다 좀 많이 계속 늘릴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술이 포인트가 될 것인데 요 기술을 도와주는 게 바로 LTPO다. 자, 구동 TFT를 밴드갭이 높은 산화물로 구성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기판 위에다가 LTPS를 증착한 이후에 옥시드 TFT를 증착하는 요런 게 바로 LTPO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TFT에 대한 세 가지 종류 비교표인데요. 기존에는 거의 다 뭘 썼냐면 이 LTPS를 썼어요. LTPS.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뭘 쓰려고 하는 거냐면 옥시드를 결합을 해가지고 쓴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두 개를 결합해서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이동 속도도 빠르고 전력, 소비 전력은 낮추고 그 다음에 대형화도 가능하게 하고 비용도 좀 낮추고 이런 부분들을 하게끔 하는 게 LTPO 기술이다. 자, 요거를 왜 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결국 소모 전력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내가 이 디스플레이를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OLED는 특히나 내가 원하는 특정 부위의 화면만 켜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딱 원할 때 특정 부위의 화면만 켜놓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켜져 있는 곳, 그러니까 켜져 있지 않는, 꺼져 있는 곳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지 배터리가 오래 갈 수가 있겠는데 LTPS만 하면은 전류가 흘려서 자꾸 낭비되는 전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요 기술을 합치는 거예요. 자, 그냥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여러분들 뭐 이런 것까지 막 전문적으로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시대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이 되는 거구나. 아이폰이 이것을 점점 탑재하고 있구나 라는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5G 시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전력 소모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 LTPO 백판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거를 자꾸 쓰고 있어요. 애플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애플이 거의 지금 가장 먼저 특허를 내가지고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쓰니까 결국에 누가 또 따라가게 될 것 같아요. 삼성과 샤오미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기술력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그냥 순서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LTPS에서 결국엔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LTPS에서 우리가 LTPO로 넘어갈 때 달라지는 포인트를 보셔라. 자,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일단은 그 마스크 노광 공정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요 마스크, 제가 반도체 강의하면서 한번 얘기했었죠. EUV 관련해 가지고 블랭크 마스크. 거기가 여기에도 똑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스크 노광 공정이 더 많이 들어간다. 왜? LTPS를 만든 다음에 다시 옥시드 TFT를 또 여기에다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노광 공정이 한 4번 정도 더 증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기업은 이제 SNS텍, FST 이런 애들이 있겠는데, 얘네들은 워낙 EUV 관련 애들로 엮여 있는 만큼 그냥 지금 앞으로는 반도체 플러스 디스플레이로도 더블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EUV 관련주 SNS텍, FST 더블 수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두 번째는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 옥시드 TFT가 새롭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옥시드 TFT 요거를 만들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 장비. 자, 장비가 필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장비 중에 건식 식각, 그 다음에 건식 증착 장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OLED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 건식 식각, 건식 증착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애들 앞으로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왜?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샤오미까지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얘네 관련된 장비들을 구매할, 투자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이 세 번째는요, 요거를 만든 다음에 이제 검사 관련된 장비도 좀 필요하겠죠. 왜냐면 옥시드 TFT 관련한 검사 장비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산화물 관련 검사 장비, 그 다음에 방막 두께 검사 장비, 이런 애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씩 또 얘기를 드릴 거예요. 건식 식각 중에서는 뭐가 있느냐? 건식 식각으로는 대표적으로 자, 건식 식각 대표적으로 ICD가 있어요. ICD는요, 삼성 디스플레이랑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BOE한테 건식 식각 장비를 다 납품한 업체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납품한 업체가 인베니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거 원익 IPS 있습니다. 원익 IPS. 얘는 LG 디스플레이에다가 납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식 증착 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아바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바코. 그다음에 산화물 검사 장비는 누구냐면 아바코가 있습니다. 방막 두께 검사 장비는 케어맥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요 정도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요 중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LTPO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일단 애플이 정한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른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BOE라든지 이런 애들이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애플이 이걸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삼성, 샤오미도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그리고 또 뭐가 또 중요하냐면, 요거를 이제 할 수 있을 만한 디스플레이 업체가 국내 업체들밖에 없어요. 지금 디스플레이는 대표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중국의 BOE, CSOT 이 정도가 있겠는데, 중국 애들이 요 기술을 아직 못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려면 한 3년 정도 필요하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다른 중소형 쪽에서 중국 업체들의 비교해서 앞서 나가기 위해 기술력 초격차를 하기 위해서는 요 기술력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 기술력을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기술은 요거 LTPO라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따로 또 찾아보세요.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개념적인 측면만 좀 이 얘기를 하게끔 잡아드린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새로운, 그러니까 LTPS에서 새로운 이 옥시드 TFT를 쌓는 거니까 쌓을 때 제가 반도체 강의할 때 뭐라 했어요? 쌓을 때 중요한 거는 증착도 중요하지만 요 튀어나온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을 깎기 위한 식각이 중요하다. 근데 습식 식각, 습식 증착보다 중요한 게 앞으로는 건식 식각, 건식 증착이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업체들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는 계속 순서대로 보시면 더 좋아요. 이해가 쏙쏙 될 겁니다. 이외에도 이제 뭐 검사 장비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좀 부가적인 애들이고 나중에 갈 애들인 거고, 그다음에 뭐 열처리 이런 애들은 완전 좀 부가적인 애들로 이제 빼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세 번째 배터리 메모리 용량 높아진다, 카메라 모듈 광학 모듈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애는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LG이노텍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자, 배터리 메모리 용량 관련해서 이외에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앞으로는요 스마트폰, 자 아이폰 이 13에 들어가는 배터리 메모리 용량이 많아짐과 동시에 아무래도 이제 이 OLED 패널이 또 탑재가 된다면 이 FPCB도 같이 봐야 됩니다. FPCB. FPCB 시장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LCC 시장도 봐야겠죠. MLCC 시장. 자, 요 것까지는 우리가 좀 체크해서 봅시다. 자,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디스플레이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건식 식각, 건식 증착이 중요한데, 건식 식각 중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는 건 ICD, 그 다음에 워닝 IPS는 워낙 또 반도체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얘는 더블 모멘텀은 있긴 하지만 좀 시총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겠고, 아바코 한번 볼까요? 실적이 막 크게 늘어나는 모습은 아닌데 조금 애매하네요. 아바코 차트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저는 LG노텍 다음 ICD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온다면 또 뭘 볼 수가 있겠냐? 사실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많아요. 뭐 인터플렉스도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 뭐 하이비전 시스템, 슈피겐 코리아, S맥, 뭐 프로텍, 더우전자, YMT 이런 데들 많은데, 저는 대표적인 애들만 몇 개 좀 뽑자면 일단 삼성전기, MLCC 관련해서, 그 다음에 FPCB 관련해가지고 BH, 그 다음에 똑같이 FPCB 관련해가지고 영풍, 요 정도 보겠습니다. 탑5. 자, 그래서 각 기업에 대한 상세 설명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LG노텍은 여러분들 이미 다 많이 알죠? LG노텍. 광학솔루션, 기판 소재, 전장부품, 전자부품, 요거 4개 사업하는 게 LG노텍이에요. 요거 대표적으로. 광학솔루션, 기판 소재, 전장부품, 전자부품. 여기 이제 미래기술까지. 미래기술은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과 메타버스로 나아가게 되는 기술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스플레이, 자동차, 반도체, IoT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소재 부품 개발 생산하고, 광학솔루션, 즉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아이폰 판매량에 따른 영업이익률 증가가 기대가 되는 기업이에요. 아직까지는 아이폰 매출이 얼마나 많이 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이폰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LG노텍 보시면 아이폰 출하량이 많은 만큼 영업이익률, LG노텍의 영업이익률도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이폰 13 출하량도 1억대를 목표로 잡은 만큼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률 증가 기대해 볼 만하겠죠. 뿐만 아니라 LG노텍이 또 좋은 이유는, 자, 이슈 좀 보시면 출시 임박 아이폰 13 부품 30%가 메이드 인 코리아래요. 메이드 인 코리아. 야,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카메라 모듈 비중 확대, OLED 메모리 등 한국 위주예요. 보시면 우리나라 비중이 27.3%, 1위에요. 1위. 그 다음이 미국, 일본. 아이폰, 애플이 미국 기업인데 거기에 들어간 소재 부품 업체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라고 해요.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서도 13도 지금 30%를 상회하는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 넘어서요. 자, 보시면 LG노텍과 일본 샤프 체제로 개편이 됐다. 카메라 모듈 분야는 왜?
중국 오필름이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LG노텍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경쟁업체인 또 샤프 같은 경우에서는 자 코로나 직격탄을 받았기 때문에 LG노텍이 이제 반사익을 또 누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OLED 관련해서는 BOE가 진입 실패하면서 우리나라 독점하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래서 이런 애들도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MLCC는 삼성전기, 그 다음에 RFPCB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RFPCB가 자 FPCB인데 요게 휘는 좀 더 연성을 갖고 있는 게 RFPCB, 요렇게 휘는 기판을 뜻합니다. 요거는 대표적으로 BH 영풍전자가 있는데, 영풍전자는 상장이 안 되어 있어요.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영풍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 영풍전자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게 영풍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BH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 점유율, FPCB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1위에요. 1위. 국내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 특히 애플 관련해서 매출액 비중이 높아요. BH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LG노텍 BH가 애플 관련 수혜주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요것 때문에 그래요.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근데 BH가 최근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별로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부터 내년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 게, 일단은 부채비율을 많이 줄였고, 그 다음에 신사업이 좀 더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리자면, 아까 맞다, 이거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스틱시각과 건식각에 대한 차이죠. 일단 건식각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FPCB 시장인데, FPCB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면은 LG노텍이 창사 첫 영업이익 1조가 눈앞이다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우리나라 또 수혜주는 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대표적으로 LG노텍이 나옵니다. LG노텍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전력 OLED, 즉 LTPO TFT가 대세다라고 기사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 번씩 봐보시면 좋아요.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이제 저전력 요구가 늘어나는 포인트를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자, 또한 MLC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어요. 보시면 좁쌀보다 작은 반도체 공급 체질, 즉 MLCC에 대한 공급 차질이 생겼다라는 것인데, 이게 왜 그랬냐면, 자 MLCC 1위, 3위 업체가 일본 업체인데 가동이 중단됐어요. 가동이 중단. 왜? 자 보면은 업계 총 생산량의 10에서 20%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중단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다. 그러니까 MLCC 시장, 전세계 시장의 점유율 2위를 갖고 있는 삼성전기가 반사익 수혜를 누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이 뭐예요? 보시면 여기도 나올 거예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겠다. MLCC는 뭐느냐? 전자산업의 쌀이라 불리운다. 그래서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댐 역할을 한다.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에도 들어가지만 전자제품, 그 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거기에 훨씬 많은 MLCC가 많이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장용 MLCC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세계시장 점유율 2위인 삼성전기가 경쟁 업체에 공급이 차질이 생긴 만큼 하반기 실적 반사익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RFPCB, 애플 아이폰 PCB 시장 재편, BH와 영풍전자에 대한 점유율을 늘린다라고 합니다. BH는 무려 50% 중반을 기대하고요. 영풍전자는 10% 중반을 기대한다고 해요. 왜? 삼성전기가 연내 RFPCB 철수를 하겠거든, 철수. 그래서 삼성전기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점유율을 나머지 애들이 또 나눠갔기 때문에 BH랑 영풍전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다. 내년에는 70%까지 BH 점유율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산한 아이폰 OLED 패널 위주로 RFPCB를 적용해가지고 LG 디스플레이가 공급망인 영풍전자 비중은 작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망에서 삼성전기가 빠지고 BH만 남았기 때문에 영풍전자가 또 반사익을 입을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각 기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할게요. 일단
LG노텍은 제가 기존에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패스하고 ICD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뭐냐면 제가 OLED 얘기하면서 한번 정말 싸다, 싸다라고 강조를 했었던 기업이었는데 자 얘가 일단 LCD 그 다음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업 영역은 IT 부품 사업, 의료 헬스 사업으로 확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력 장비가 HDP 에처 요거예요. 요거 국내 이제 3, 4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은 ICD가 요 패널 제조사에 따른 수직 계열화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에도 성공적으로 양산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건식 시각 장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건식 시각 장비에서 경쟁 업체 대비 우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ICD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 때부터 제가 OLED 강의하면서 얘기를 들었던 게 하반기 때부터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OLED 관련된 투자를 3년 만에 중소형 OLED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중소형 OLED의 가장 또 중점적으로 봐야 할 포인트가 애플 아이폰인데 이 애플이 주목하고 있는 기술력 즉 여러분도 어렵겠지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우 저도 어렵네. 용어가 왜 이렇게 자꾸 영어가 많은 거야. LTPS TFT 요거 관련된 기업 즉 건식 시각 장비를 만들 수 있는 ICD를 우리는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OLED 패널 기술의 핵심을 잡고 있는 게 바로 이 LTPO 전환 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핵심 장비를 ICD가 만들고 여기에 따른 기술력도 앞서 나가기 때문에 ICD는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전기는 MLCC 수동 소자 요거 관련된 기업이고요. 애플의 MLCC와 PCB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PCB는 이제 점유율을 좀 낮출 거예요. 그리고 애플의 최근에 이제 초고용량 MLCC 개발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삼성전기 반기 보고서의 연구개발 실적을 보시면 그래서 이를 통해 또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를 또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MLCC 계속 체크를 하시고 최근에 이제 경쟁사의 공급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삼성전기발 하반기 매출이 또 기대가 된다라는 포인트 이 점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H FPCB 요게 기판인데 구부러진다라는 거예요. 연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최근에 IT 산업에서 전자제품이 소형화, 경량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전자부품으로 작업성이 뛰어나고 내열성, 내굴곡성, 내약품성이 뛰어나고 열에 강한 요 FPCB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FPCB 시장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데 스마트폰 OLED 카메라 모듈 TV 쪽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BH는 그 중에서도 전략적인 이 SCM 구축을 통해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영풍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삼성전기가 빠지면서 영풍이 좀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리포트를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각 기업에 따른 리포트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제가 영상에서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덜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리포트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판도 좋고 지금 소재도 좋다 계속 나오죠. LG노텍 그 다음에 2021년은 뭐 사과고 농사는 풍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아이폰에 대해서 계속해서 LG노텍이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전장 쪽으로 최근에 또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BH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BH는 최근에 제가 폴더블 얘기하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번 아이폰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BH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보시면 적자폭을 대폭 축소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2분기 영업손익이 1분기에서 대규모 적자가 예상이 됐었는데 요거를 크게 줄였어요. 왜 그러느냐? 폴더블 효과. 그 다음에 아이폰 스마트폰이 잘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컸었고 그 다음에 성장 모멘텀이 5가지가 있겠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스마트폰에 아까 말했던 LTPO OLED 채용이 늘어나면서
ASP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부가 FP12가 아닌 고부가 RFP12가 채용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가 있겠고요. FP12 산업 내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왜? 삼성전기가 빠지니까 그만큼 BH 점유율도 높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에도 FP12를 채택할 수 있는 기대감, 향후 수년간 매출 성장률 50% 상회할 전망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5G 안테나 케이블도 성장의 한 축이고, 그 다음에 투자 여력의 과거와 달라졌다는 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채 비율이 2017년도에 240%였는데 올해 1분기에 72%로 확 줄였어요. 그러면서 신사업 확대와 증설의 방향성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부채 비율을 줄인 만큼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기대가 많이 된다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BH. 자, 그래서 하반기 탄탄한 제품 라인업 보셔야 되고, 아이폰 신제품 출시 모멘텀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신사업에 대한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다라는 포인트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5기업 말씀드렸는데 차트와 실적만 마저 체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LG노텍은 제가 뭐 메타버스 강의할 때도 그랬고 자율주행 강의할 때도 그랬고 중장기적으로 너무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도 요 박스권 딱 보세요. 박스권. 박스권 웬만하면은 하단 부분에서 사면 땡큐. 하지만 박스권에서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 왜? 왜냐면 12개월 기준 PER이 아직 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성으로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애플카와의 협업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면 전장 관련한 매출이 급격히 성장할 모멘텀이 잡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잡고 싶어도 못 잡을 수 있다. 그 점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일단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사서 상단 부분에서 파는 매매, 샀다 팔았다 전략이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에서 모아갔다가 점진적으로 수익을 키워가는 전략 중요하겠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ICD. 자, ICD 이 주봉상 봤을 때 박스권 요렇게 잡을게요. 자, 얘도 사실 박스권을 좀 러프하게 잡았는데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모아가면 좋습니다. 좋고, 일단은 박스권 안에서만 매집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더 싸고 좋은 타점이 잡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나는 하락 추세여서 좀 불안하다 싶으면 요 주봉상 추세,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거래량이 말랐다가 늘어나면서 추세 돌리는 시점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모아가도 된다라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적 보시면 자, 작년 실적 크게 늘어났고 올해도 1, 2분기 실적 흑자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하반기 때는 이제 공급사 라인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하반기 실적 성장치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PER이 사실 OLED 관련 장비 업체들 중에 가장 싸요. 가장 쌉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BH인데, 자, BH도 여기 박스권 딱 보시면 되죠. 박스권 안에서 모아가는 전략 중요한데 박스권 하단 부분이면 더 좋다. 15,000원 부분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박스권 상단 이상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 전략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12개월 기준 PER 10배가 안 돼요. 10배가 안 되는데 작년 대비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 전망치 잡혀 있고요. 하반기 실적이 또 중요합니다. 하반기 실적. 올해 1, 2분기 때는 적자였지만 하반기 때부터는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 크게 성장할 전망치가 잡혀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 보시면 삼성전기도 주봉상 봤을 때 딱 박스권 잡으면 좋겠죠. 박스권 이렇게. 사실 저는 기존에 같이 매매했던 분들에게 삼성전기는 13만원 아래로 잡아놓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은 수익 중인 상황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좋게 보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경쟁사들이 어느 정도 공급 차질이 좀 생겼다라는 포인트, 하반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도 이 박스권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사실 그렇게 싼 기업은 아니에요. 싼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담기에는 그렇게까지 싸진 않지만 단기적으로 하반기 모멘텀을 보자면 충분히 이 전고점까지는 단기적으로 목표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아예
전장용 MLCC에 대한 시장이 좀 커져감에 따라서 장기적인 성장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영풍입니다. 자, 영풍은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가장 바닥권이에요. 차트상으로만 본다면은 제가 또 좋아하는 차트죠. 큰 하락 추세. 큰 하락 추세를 최근 흐름에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터지진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봉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 박스권 딱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2만 5천원, 75만원 요 안에 박스권을 잡아놓고 박스권 상단 1차, 박스권 하단 2차 이렇게 이제 매수하시면 좋겠고, 웬만하면 싸게 사고 싶다 하시면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얘도 보면은 12개월 기준 PER이 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PBR이 0.4배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지주사 프리미엄 때문에 싸긴 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PBR이 그래도 한 0.6에서 0.7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좀 하는 기업입니다. 즉 지금 자본이 4조 정도라고 봤을 때 시총이 1조 3천억 밖에 안 되는데 시총이 2조 정도까지는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2조 정도까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풍까지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탑5 종목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왜 이 아이폰 13 수혜주를 봐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우리가 봐야 된 이유, 과거 폴더블 강의했을 때랑 똑같이 얘기를 드렸고,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5G 인프라망이 구축이 되면서 5G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 아이폰 13과 13에서 특별하게 전작 대비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라 그랬죠. 대표적으로 4개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디스플레이적인 측면에서 OLED 탑재량이 늘어나면서 LTPO, TFT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인데, 자, 요거 기술이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이 됨과 동시에 따라서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게 건식각, 건식착 장비다. 요거를 만든 업체가 대표적으로 ICD, 인베니아, 그 다음에 원익 IPS, 아바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ICD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쪽으로 해가지고 카메라 모듈, 광학 모듈 쪽으로 계속 이제 성능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에 따라서 LG 이노텍에 대한 실적 성장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FPCB 중에서도 RFPCB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 그 다음에 MLC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삼성전기 수혜, 마지막 이 FPCB 관련해가지고 BH, 영풍까지 이렇게 총 5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3 수혜주들이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대장주라 불릴 수 있을 만한 탑5 종목을 알려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아이폰 13 출시 전후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되겠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호흡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알려드린 차트상 타점까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아이폰 13 수혜주로도 큰 수익 내셔서 결국 행보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응원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여유 되시는 분들 댓글도 잊지 마시고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조회수는 막 몇만 회가 나오는데 댓글이 1000개가 안 달려요. 이게 너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데 여러분들 5초 오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댓글 점 하나만 찍으셔도 되니까 부디 댓글 하나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달으시는 분들께는 제가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그냥 뿅뿅뿅뿅 이렇게 달아드릴 테니까요. 댓글 다시고 수익의 기운도 가득가득 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행복 파트너로서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